자, 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입니다. 뭐 진행해도 될까요? 네. 자, 어제는 그 해외 그 국제 그 로컬 보건부 입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요 설명을 했고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그 프로세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현장에서 커미티들이 직접 장비 또는 서비스 또는 물품을 인스펙션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이걸 현장 데몬스트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그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려고 썸네일도 그 저희가 직접 터키 정부 입찰, 보건부 입찰에서 이제 그 G 일렉트로닉스하고 같이 경합을 붙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진행했던 현재 사진을 이제 좀 썸네일로 올렸고요. 거기에서 보듯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이제 그 모든 기능들을 다 레코딩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현장감을 조금 더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이미지를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터키를 예를 들었으니까 그냥 터키 보건부 MOH 입찰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가별로 이제 데모시언을 이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공개 입찰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낙찰이 되고 나서 이제 위너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이제 기술 제안서하고 가격 제안서하고 여러 가지 그 이행 그 의향서를 제출하는데 거기에 이제 기술 제안서를 입찰 커미티에서 검사를 했을 때 이거는 이제 서류로 검토하기에는 조금 너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응찰 1주 전이나 2주 전에 그 제조사들을 다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러들여 가지고 직접 그 기술 제안서 낸 항목에 대한 그 기술 시트가 있습니다. 스페시피케이션 데이터 시트가 있는데 그거를 위에서부터 만약에 100가지가 있으면 1번부터 100가지를 다 비디오로 찍으면서 하나씩 다 체크를 합니다. 그거를 이제 현장에서 이제 데모한다 그래서 현장 데몬스트레이션, 현장 데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패스를 하지 못하면 응찰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진행할 수도 있고 이틀에 걸쳐 가지고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1차로 소팅된 그 응찰자의 기회를 얻은 기업이 두 명이다. 그러면 한 날 잡아서 오전에 한 팀하고 오후에 한 팀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세 팀이다. 그러면 이틀에 걸쳐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모시연에 있어서는 단독으로는 진행하지 않는다. 최소 2개 또는 3개 공개 입찰, 경쟁 입찰이기 때문에 동시에 한 날에 진행할 수도 있고 이틀에 걸쳐서 할 수 있는데 기준은 가장 기본적으로 기술 제안서 제출한 거에 대한 내용을 정말 상세하게 봅니다. 그래서 검증 작업을 한다. 커미티 멤버들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장소에 대한 부분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시스템 체크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행사 주관자, 그리고 서포터 지원자, 그리고 데몬스트레이션 진행, 그리고 위급 대처 이렇게 그리고 기타 사항 이렇게 7가지를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소는 지정된 병원이 될 수도 있고 MOH 데모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장비가 크다 그렇게 되면 이제 대리점이 따로 마련한 이제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공간 뭐 호텔 룸이나 컨벤션 센터 이런 데 뭐 못 빌리면은 너무 장비가 무겁고 헤비하다 그러면 대리점에서 수입한 보관해 있는 창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에서 진행하는데 지금 그 썸네일에 있는 그거를 보시면 병원이나 MOH 데모 현장이나 특수 공간으로 저희가 마련한 게 아니라 대리점 창고에서 저희가 장비가 좀 크기 때문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그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데모하는 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가하러 온 사람이기 때문에 행사 주관자라든지 그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주관자들이 실수를 하거나 이러면 이제 막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가셔가지고 데몬스트레이션 하는 장소에 대해서 전기 사양이라든지 퍼실리티를 다 체크를 하시고 안정적인 상태에서 이제 장비에 대한 거를 이제 리허설을 한번 진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된다거나 부족한 사항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현장 데모 전전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진행하면 되고, 그리고 그 장소에 따라서 조금 상이하긴 하지만 날씨가 굉장히 더운 나라도 있고 굉장히 추운 나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날씨에 따라서 장비 성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커미티 멤버들, 인스펙터들이 느끼는 불쾌감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만약에 덥고 습하다 그러면 에어컨을 조금 틀어야 되고, 만약 에어컨이 없다 그러면 시원한 얼음물이라든지 아니면 선풍기 같은 걸 준비를 미리 해주셔야 되고요. 굉장히 이제 건조하고 덥다 그러면 이제 가습기나 조금 난로 히터 같은 거를 미리 틀어서 충분히 춥지 않게끔, 왜냐면 2시간에서 많게는 이제 4시간까지 장시간으로 이제 검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주면 이제 인스펙터 보건부 커미티에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쉽게 편안하게 감점 없이 이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제 장소는 이제 얘기가 되는데, 장소에 이제 장비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장비가 가야 되는데 이 장비는 저희가 미리 그 바이어를 발굴하고 오더를 진행해서 로컬 프라이빗 시장 쪽에 어느 정도 많이 팔았다라고 했으면 이미 장비가 데모 장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데모 장비가 있는 걸 활용하면 되는데, 이게 만약에 그 첫 오더고 첫 대리점이 세팅된 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장비를 미리 선적해서 보내야 됩니다. 데모용으로. 그래서 그 바이어에 대한 그 의지를 봐서 바이어가 나는 투자성으로 내가 장비 한 대를 구매를 하겠다, 또는 이제 저희가 설득해서 그게 가능하면은 그렇게 장비를 구매시키면 되고, 만약에 그런 의지가 없고 저희가 설득해 가지고 대리점이 된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에서 이제 시장에 대한 이제 포텐셜을 보고 투자를 해서 데모용 장비를 무상으로 이제 지급해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그 바이어도 의지가 있고 그다음에 제조사도 의지가 있어서 한 반반에 대한 줄다리기 하고 있는 관계다 그러면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스페셜한 가격으로 또는 조건으로 데모를 현장 데모를 이룰 수 있고, 데모 끝나고도 프라이빗 섹터 쪽에 로컬 마켓에 대해서 시장을 좀 열 수 있게끔 물꼬를 틀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 장비를 이제 데모 장비로 이제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 현장 데모 장소에 장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에 대한 구매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체크에는 이제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하드웨어 체크가 있고, 소프트웨어 체크가 있고, 그리고 기구물에 대한 메케니컬 디자인에 대한 체크가 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영업적인 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이제 그 아이스 브레이킹 이후에 영업사원이나 그 현장 데모 주최자들이 스펙 시트에 대해서 일단 쫙 나눠주고, 거기에 대해서 인증에 대한 서류들, 증빙 서류들, 그리고 기타 저희가 미리 제출했던 기술 제안서라든지 가격 제안서, 그다음에 스펙 시트, 데이터 시트, 그리고 그걸 증빙할 수 있는 기술 이해 자료들,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해 가지고 이제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카탈로그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나눠주면 그걸 가지고, 물론 그 사람들도 인스펙션을 하러 오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충분히 인쇄를 해서 현장에서 바로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파트, 이제 코어 그 파츠라고 하는데 그런 크리티컬한 파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도 있게 봅니다. 이제 엑스레이 장비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조사하는 튜브라든지 그 조사하는 엑스레이 튜브를 조정하는 이제 제너레이터라든지, 아니면 그거를 이제
받는 센싱 부분, 이제 그 디텍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는데 엑스레이 발생하는 튜브의 용량은 얼마고 미니멈 얼마고 맥시멈 에버리지는 얼마고 거기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방사선량이 나오고 여러 가지 위험 요소라든지 안전 요소 이런 것들을 다 체킹을 하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알고리즘에 대한 거는 그 기술 이해 자료를 통해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되고요. 보통 이제 소프트웨어는 유저 인터페이스 이제 화면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본 기능에 대한 거, 스펙 데이터 시트에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한 거 하나하나씩 다 보여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특수 요청 기능이라든지 스페셜 리퀘어먼트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은 이제 스페셜하게 포인트에서 설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기구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적인 사이즈, 크기라든지 기계적으로 움직임이라든지 모터식, 공합식 아니면 다른 기술 사양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은 당연히 공구가 필요하겠죠. 이제 공구는 이제 대리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본사에서 출장자들이 준비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그 필요한 공구가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전동 드라이버가 있어가지고 빨리빨리 우웅우웅 하면서 이렇게 빼고 받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돌려야 되는데 만약에 T공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손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이렇게 쉽게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으면은 막 땀 흘리면서 하긴 있는데 그 텐더 커미티는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1시간씩 30분씩. 그러면 굉장히 그 난처한 상황이 발생해 때문에 정말 현장 데모에서 모든 필요한 공구들은 철저하게 미리 준비하셔 가지고 하루 전날이나 이틀 전날 한번 리허설을 한번 하면서 전동 드라이버 이런 것들은 꼭 T자, 렌치 이런 거는 꼭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성능 평가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그 지그라든지 테스트용 그 기준 팬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수치값이라든지 측정값에 대해서 검증할 때 충분히 무리 없이 할 수 있도록 테스트 팬텀 준비하는 것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팁을 드리자면 만약에 볼트가 전체 그 케이스에 10개가 박혀 있다. 그러면 그 10개를 다 풀려면 너무 이제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만 4개만 박아 놓고 나머지 6개는 미리 풀어 놓는다든가 그러면은 이제 좀 더 쉽게 시간을 줄이면서 데모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주관자가 있고 이제 지원자가 있는데 행사 주관자는 보통 현지호로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터키 같은 경우는 저희 터키 대리점에서 이제 진행합니다. 보통 대리점 그 영업사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영업사원 총감이 있고 기술 책임자가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이 주가 돼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 영업사원이 아이스 브레이킹 하면서 처음에 분위기 이끌어가고 그리고 이제 질문이 디테일질수록 기술 책임자가 와가지고 하나에서 10까지 쭉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이동 같은 경우도 보통 이제 제조사나 대리점에서 지원해가지고 이동 경로를 따라가지고 인원수가 많습니다. 보통 9명에서 한 15명, 보통 13명 정도 많이 오는데 큰 밴이나 버스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신경을 쓰려면 이제 대리점이나 제조사에서 진행을 해도 되고 대부분 이제 그 텐더 커미티 운영비에 그 차량 활동비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이제 렌트해서 이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까만색 큰 밴 2개, 3개를 빌려서 오는데 그렇게 차량 이동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행사 주관자는 이제 대리점 사람이 되는 거고 그러면 지원자는 이제 저희가 본사에서 출장을 갑니다. 보통 이제 본사 영업에서 1명 가고 그다음에 품질이라든지 하드웨어, 기구, 아니면 소프트웨어 이렇게 착출해갖고 갑니다. 이제 왜 이렇게 많이 가느냐? 이 현장 데모에서 성공하지 못하면은 아예 끝나는 겁니다. 응찰을 못하기 때문에 이거 무조건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장비가 100대가 될 수도 있고 250대가 될 수도 있고 500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 장비 하나 가격 곱하기 500이면 굉장히 큰 매출 규모이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이제 출장자가 몇 명이 되더라도 데몬스트레이션 현장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출장을 강행을 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현장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지원자 서포터들은 제조사 영업사원하고 연구인력 필요시에는 품질이나 생산 이런 쪽에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발생될 만한 위태롭고 긴급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긴급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스탠바이 인원이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에 긴급하게 코딩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은 뭐 현장에서 혼자서 할 수는 다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팀이 시간차는 조금 다르지만 스탠바이 하고 있어서 긴급하게 뭔가가 좀 진행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뭐 기구라든지 하드웨어 먼저 진행을 하라고 유도를 하고, 그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거는 그 소프트웨어 오신 책임자하고 한국에 스탠바이 하고 있는 팀원들이랑 해가지고 코딩 해가지고 바로 업데이트 해가지고 패치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스탠바이 멤버도 한국에서 진행해주면 완벽하게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진행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가 그 데모할 만한 장소에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리점 영업사원이 또는 영업 책임이 가가지고 이제 텐더 커미티 멤버들을 이제 모시고 옵니다. 모시고 오는데 보통 이제 11명에서 15명 정도 한 조가 돼가지고 지금 이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그 행동은 인스펙션은 그 캠코더로 다 녹화가 됩니다. 그래서 녹화를 하면서 모든 항목을 하나씩 다 질문을 하면서 이제 체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질문 항목 받은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원자, 대리점 또는 행사 주관자들이 이제 같이 하나씩 설명을 해가지고 시연을 해줍니다. 그리고 텐더 스펙이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 그럼 1번부터 100까지 캠코더로 녹화하면서 항목별로 기능별, 사양별을 다 체크하면서 오케이 하면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가산점도 이제 특수 기능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은 이제 가산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이 이제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미리 준비한 기술 이해 자료들을 이제 배포해 주시고 하나씩 설명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뭐 영상이 있으면은 노트북으로 보여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능도 이해하고 특수 기능에 대하면은 이제 플러스 가산점 알파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급 대처 사항인데 현장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될 확률이 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제 문제 해결팀이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이제 해결을 하는데, 만약에 현장 조치가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제 본사에서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는 스탠바이 그 멤버들이랑 같이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혹시나 이제 운영팀에서 문제 해결이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좀 설득을 해가지고 다음 그 항목을 먼저 체크하게끔 유도를 하고, 왜냐면 워낙 3시간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준비하는 시간을 좀 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유도리 있게 이제 진행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은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조금 이제 팁을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능 확인이 되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 설치해가지고 이제 진행을 하면 쉽게 환자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창고에서 진행한다 이런 거는 이제 특수 환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수 질병 환자가 없을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걸로 이제 대처를 해야 됩니다. 뭐 헬멧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몽키 스패너가 있거나 뭐 플라이어가 있거나 그러면 그 환자 뼈나 이런 그 머리 이런 형태를 대신해 가지고 일단 그 테이블 위에 놓고 스캔을 진행해 가지고 기능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거를 이제 보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질병 환자 또는 현장에서 샘플 진행이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는 당황하지 마시고 간단한 주변에 있는 실험 물체 이런 것들로 충분히 대처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시면은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뭐 책도 상관없고요. 뭐 아무거나 그 기질을 발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진행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창고나 이제 대여한 장소에서 형잔 데모가 일어날 경우에는 뭐 팍스라든지 다이콤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트워크나 그 환자 정보 교환 시스템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이제 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현장에 네트워크를 물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보여줄 수가 없지만 우리가 그거를 연결하는 데 있어서 이러이러한 소프트웨어 기능이 있고 옵션이 있고 이러이러한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전체적인 그 커미티 멤버들에 대한 인스펙터들에 대한 분위기 조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멤버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면 그 해당 장비에 대해서 최고 권위자 이제 예를 들면 석학이 되겠죠. 만약에 골다공증이면 골다공증에 대한 그 골다공증 학회 회장님이라든지 부회장님, 이사님이라든지 그쪽에서 힘을 쓰고 있는 부분, 그리고 내분비학과라든지 그다음에 정형외과라든지 각 분야별 교수님들, 대표 교수님들이 그 자문위원으로 와서 커미티 멤버로 구성이 돼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병원 구매 전략 구매의 대표 과장 부장급이 있고, 그리고 이제 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기계, 기구 이렇게 있고, 그리고 시스템 그 네트워크 관련, 그리고 전력, 그리고 여러 가지 시설, 퍼실리티 관련해서 책임자들이 커미티 멤버로 한 13명 정도 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자기가 그쪽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자기가 체크하고자 하는 상황들을 굉장히 강하게 집중적으로 물어봅니다. 근데 그렇게 서로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물어보게 되면은 굉장히 그 분위기가 텐션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긴장감도 올라가고 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영업사원이라든지 총 주관하시는 대리점 영업 그 책임자분이 하나씩 유도리 있게 부드럽게 분위기를 조성을 해야 됩니다. 당황이 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먼저 받은 질문에 대해서 하나씩 질문을 해서 이제 시연을 하고, 만약에 저희가 그거를 지금 당장 시연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거를 조금 다음 질문으로 넘긴다고 양해를 구하고 다음 질문을 받는 사이에 좀 준비해서 또 이렇게 하고 해서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정신을 좀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13명이서 카메라로 찍고 막 질문하고 이건 뭐예요? 막 물어보고 머티리얼 물어보고 스펙 물어보고 스캔 타임 물어보고 막 메커니즘 물어보고 알고리즘 물어보고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절대 거기에 휘둘리지 마시고 먼저 받은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성심성의껏 대답하고,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연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양해를 충분히 구하시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준비하시는 분, 지원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솔루션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솔루션이 찾아지면 이제 바로 이제 대응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하나씩 당황하지 마시고 풀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주의사항으로는 기능 체크하실 때 이렇게 의욕이 너무 이렇게 앞서가지고 체크 하실 때 경쟁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단점을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그 커뮤니티 인스펙터한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커뮤니티 인스펙터의 목적은 뭐냐면 그 장비가 제출된 기술 서류의 데이터 시트에 맞게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거짓이 없느냐, 기능이 완벽히 구현이 되어 있느냐, 요거를 보러 오는 거지, 그 장비가 오후에 볼 장비, 제조사 장비에 비해서 월등히 좋냐 아니면 이 장비가 나쁘냐 이거를 보러 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한국 분들의 이제 특징이 뭐냐면, 그분이 경쟁사의 장비에 대해서 단점을 알면은 저쪽에서 간점을 주고 저기서 또 포인트 잡아가지고 그걸 또 물어보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데모를 할 때는 우리 장비에 대한 우리가 약속한 기능에 대해서만 충분히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절대 다른 경쟁사 제조사 장비의 안 좋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불필요하게 단점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의사항으로 필요 없다라는 걸 좀 숙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인간이 하다 본 일이기 때문에 데모 현장에서 100%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사람들에게 약간 임하는 제조사의 응찰자의 의지나 열정 이런 것들을 좀 표현을 해줘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충분히 그 사람들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실수가 있거나 아니면 기능이 구현이 안 되는 부분도 충분히 저희한테 시간적으로 할애를 해줍니다. 네, 그러려면은 약간 그 사람들에 대한 환경적인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날씨가 많이 너무 춥다 그러면 담요 좀 준비해 주시고 따뜻한 차라든지 뭐 커피라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좀 가까워지면은 이제 샌드위치, 쿠키 아니면 뭐 피자 같은 걸 좀 준비하시면 되고, 너무 덥다 그러면 이제 에어컨이나 뭐 선풍기 아니면 부채 이런 거를 좀 준비해 주시면 되고, 아니면 시원한 레몬티 아니면 뭐 콜라 뭐 이런 것들, 얼음물 이렇게 항상 준비해 주셔가지고 분위기 진행하는데 조금 무리가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좀 진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데모 진행이 이제 2시에서 한 3시간, 많게는 4시간 정도 이게 진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지치고 힘듭니다. 그래서 의자 같은 게 없으면 하루 종일 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만에 하나 저희 경쟁사장 데모가 오전에 있고 저희가 오후에 있다 그러면 이제 벌써 이미 4시간 앞에 서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허리도 아프고 나이가 많으세요, 석학들이라. 그래서 많이 불편한데, 이제 조그맣게 이제 앉아서 진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의자 같은 것도 이제 준비를 이제 해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거는 데모 그날 모든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비행기 스케줄이라든지 이렇게 잡지 마시고, 꼭 하루나 이틀 전에 미리 도착하셔가지고 그 현장 파악하시고, 그리고 현장에 가서 진짜 그 실물을 놓고 리허설을 똑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사전에 미리 다 알고 진행할 수 있게끔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득이하게 그 현장에서 정말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솔직히 그런 거를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한테 먼저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거 지금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어제까지만 되는데 오늘 또 버그가 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조치가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대리점에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요거를 그냥 밀고 갈지 아니면 사실대로 말해서 그 양해를 구해서 제2차 기회를 얻을지. 그래서 그거는 현장에서 직접 그 판단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필히 대리점 그 운영 주체자하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별로 그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 성향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쪽에서 전혀 이해를 문화 차이로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은 이제 약간 중간인입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 사장이나 아니면 운영 책임자하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장 데모 시연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물어봐서 그쪽에서 강행을 하자고 얘기하시면 그냥 현장에서 코딩 하셔가지고 기능에 대한 부분만 어필하시고 기능에 대한 시연은 그냥 말로써 이렇게 넘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설치하기 전에 패치를 해서 이제 진행을 하시는 방법이 있고, 만약에 요거는 그냥 너무 크리티컬한 부분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하고 나중에 비디오나 아니면 사진 자료 또는 제2의 데모를 좀 준비를 좀 하자라고 이제 얘기가 결론이 되면 그 대리점이 커미티 멤버한테 이제 솔직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가부가 결정이 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상황,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준비사항, 주의사항, 그리고 갑작스럽게 당황할 수 있는 상황들의 그 사례,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했고,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터키 입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터키 입찰이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진행하기 어려운 낙찰받기 어려운 그런 그 입찰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터키 입찰이 만약에 대형 텐더가 휴지 텐더가 연속으로 2, 3회 됐다 그러면 기술적으로 일단 인정을 받은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 2000년도 3000년도 연속으로 위너가 됐다 그러면 일단 깔리는 수량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유럽 쪽에 레퍼런스가 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터키가 경제권이 유럽이기 때문에 유럽에서 그냥 우리 터키 보건부 입찰 휴지 텐더 1, 2차, 3차 해가지고 한 300대 시스템 깔렸는데 라고 얘기하면 그냥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터키 입찰은 이제 꼭 욕심을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입찰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터키 입찰의 전문가인 대리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대리점을 찾는 거가 이제 상당히 이제 어려운 일이긴 한데 그 대리점을 찾게 되면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오늘까지 현장 데모 보건부 데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뭐 많이 현장감 있게 좀 전달을 하려고 노력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썸네일에 저희가 가장 현장감이 있는 그 사진을 선별해가지고 제가 올렸으니까 이 영상 보시기 전에 한번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보시고 영상을 들으시면 많이 그 이미지네이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고요. 희망의 조이였습니다. 오늘도 화요일인데 월요일날 고생하시고 이제 화요일에 이틀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유용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쑥스럽네요 아주. 자, 그럼 편안한 밤 되시고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조이였습니다. 땡이야?